좋아요. 이불로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가방이 아령이고, 저는 운동을 많이 해요. 운동을 아침 새벽에 1시간 운동해요. 그리고 등산을 하는데 남들보다 2배로 빨리 올라갔다 내려와요. 그 요령이 다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좀 다음 이야기하고. 그래서 운동을 하면 1시간 투자해가지고 잠 3시간 줄이고 건강 챙기고 집중력 4시간 더 늘어나니까 1시간 투자로 7시간을 버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그런 원리도 있고요. 자, 내가 가치가 있어서 관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절박함이 관심을 받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가치가 뭐냐면 X축, Y축. 그죠? X축은 뭐죠? 효율. Y축은 효과. 거기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뭐죠? 밸류예요. 내가 돈가스를 먹고 싶거나 아니면 그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 그럼 돼지고기를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를 한번 밸류에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정성적인 걸 정량화. 어떻게? 효율적인 측면에서 돈가스 집하고 그 다음에 그 돼지고기 집하고 돼지고기 삼겹살하고 가격적인 효율, 그 다음에 거리적인 효율 이런 걸 다 따지고 이쪽으로 뭐죠? 맛, 뭐 인간의 욕구 5단계를 가지고 한번 점수를 내 가지고 그걸 합하면 여기에 돼지고기는 거리가 가까우면서 만약에 예를 들어 맛이 좋다. 그럼 요쯤에 있을 거고. 하나는 돈가스는, 거리가 멀어. 있는 데서. 그러면서 맛은 없어. 밑에 여기 있어.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있는데 여기는 점수가 5점에, 여기는 한 7점에 2다. 그러면 합하면 9점. 근데 여기 있는 거는 4점에 4점이다. 그럼 4점에 한 요쯤 올라가면 4점에 한 6이다. 그럼 10점이잖아. 그러면 밸류가 어느 게 높죠? 여기 있는 게 높죠. 이해가 되시죠? 그게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이 생기는 거는 프레임이 있어야지 생기죠. 그 프레임은 차원과 차원이 돼 있죠. 차원이 뭐죠? 효율과 효과라는 차원이죠. 그래서 그 과학이든 뭐는 전부 다 차원이 변수가 돼가지고 결합된 관계성이 이론입니다. Y는 MC 제곱할 때 M이라는 질량과 그 다음에 C라는 속도의 차원이 하나의 그 Y를 밸류에이션 시킨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그래서 차원과 차원이 만나면 프레임이 생기는데 그 프레임이 이론이에요. 그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볼까요? 비전도 하나의 차원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아까 그 why나 how 이게 전략적 프레임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why가 뭐죠? 세상이 원하는 거잖아. They need는 뭐죠? I should잖아요. 그들이 원하면 나는 해야 되는 거야. They want가 나한테는 I must인 거야. 내가 잘하는 거는 뭐죠? I want인 거야. 그죠? 그건 뭐죠? 여기죠. I want고 여기는 내가 잘할 수 있는 I can. 그건 뭐죠? 경력이죠. 그래서 비전은요, I want고 미션은 I should예요. 다른 말로 I should가 they want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전은 세상이 원하는 걸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쉽게 할 수 있는 게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이라는 거는 책을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은 비전 하면 그냥 행복한 거, 뭐 이러고 버킷리스트 이야기하는데 버킷리스트 아무리 작성해 보십시오. 그게 이런 틀에서 구체화 안 됐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안 돼 있을 때는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 꿈을 한번 여기 버킷리스트를 딱 브레인스토밍을 만들고 그거를 한번 여기에 한번 포지셔닝을 쪼개면 내가 쉽게 할 수 있으면서 파급 효과가 큰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면 점수가 나오잖아요. 점수에서 상대적으로 파레토 법칙 20을 집중을 해가 그거가 집중하는 게 그게 비전이에요. 나머지 80은 포기해야 돼. 근데 그런 밸류에이셔닝이 안 돼 있고 일반인들은 그런 프레임도 없고 차원도 발견을 못 하니까 어때요? 막막하잖아. 그래서 느낌으로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지금 하는 회사에서는 그런 거 전문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어떤 시트 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면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기술입니다. 기술은 아까 코스트 베이스예요. 코스트 베이스. 그러면 음식점 창업도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봐요.
이거와 같아요. 프레임이 있으면 기술 창업이고 프레임 없으면 그냥 먹고 사는 생존형 창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이 프레임이 있으면 기술 창업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기술 창업이라는 거는 결국은 창업자의 사업 능력이 60%예요.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냐면 기술보증기금에 벤처기업 인정을 받을 때 그 평가 시스템에서 그 사업가의 비전, 미션, 그리고 그 능력, 그 관점에서 이게 특정 항목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결과물도 없어요. 그냥 사업계획서 하나를 보고 하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 SBS 하우마치에 쓰는 그 시스템이 기부의 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그런 쪽에 관련이 돼요. 그걸 세팅한 사람이에요. 양도근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기부에서 98년도, 99년도 처음 생겼을 때 그 평가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차별화가 기술이다. 차별화, 이노베이션. 같은 말이죠. 남다른 생각. 남다른 생각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인풋이 없는데 남다른 생각이 나옵니까? 프레임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척추측만증을 해소를 시켜야죠. 그런 거 없이 난 편향되어 있는데 어떤 차별화를 기대하는 자체가 그거는 힘들다는 거죠. 똑같은 아이템도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이건 절박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프레임을 갖다 대느냐가 중요한. 자, 이거예요. 이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우리 몸에는 DNA가 있고 그 다음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실천인데 제가 기술력이 뭔가 도대체 기술력이 뭔가 전 그게 화두예요. 그럼 사업계획서를 보면 뭐 기술이라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술에 대한 컨셉을 잡아보면 이거예요. 여러 가지 현상 아니면 지식들이 있는데 거기서 지혜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하우예요. 뭐냐면 나의 경험적인 어떤 프레임들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죠. 프레임. 그 사람이 머릿속에 새로운 프레임이 있으면 지혜가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특허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 퍼스트 무브가 될 수도 있고 오리지널리티가 될 수도 있고 필요성이 있는 것도 돼요. 그래서 특허의 3요소는 뭐냐면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처음 하는 거 퍼스트 무브여야 되고 그리고 기술의 난이도입니다. 그 세 가지가 제가 이제 왜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제가 변리사 공부를 3년을 했습니다. 1차도 붙고 이랬는데 그때 변리사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런 걸 좀 더 확인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지혜에서 실천력을 가지게끔 하는 게 이게 뭐죠? 리더십이잖아요. 인사관리인데 이것도 하나의 기술력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인생 로드맵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야 되고 그게 뭐죠? 제품 비전으로도 확산이 되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 비전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일을 절박하게 만들어야 돼요. 눈앞에 보이게끔. 그래야지 절박감이 생겨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력이라는 거는 비전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실천, 요게 저는요 기술력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인간의 그 DNA 이건요 진화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공부의 대상이 이만큼 많다는 거. 그래서 난 단순히 그 아이템 하나로 그냥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창업한다? 브레이크 없는 버스를 그냥 가족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다 담아 싣고 라이센스 없이 운전하는 걸 갖겠다. 그런 어떤 프레임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자금 말할게요. 자금은요. 자금은 이래요. 기업 성장과 자금 수요. 이건요. 이제 마젤란 기술 투자에 제가 친한 분이 계신데 유인철 상무라고 그분이 이제 준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벤처 펀딩을 얼리 어댑터한테 하는데 거기서 마젤란 기술 투자 알아요? 황금의 펜타곤의 심사위원으로 나오던 분. 그분이 저하고 제일 친하고요. 그래요. 저한테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창업 준비 단계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요 메자닌 단계가 뭐냐면 메자닌이라는 게 1층과 2층 중간 다락방을 메자닌이라고 해요. 그거를 이제 캐즘이라고도 보통 표현하는데 요때 이제 위에서 아까 융자 자금을 아껴두라 했죠. 그리고 그때 이제 대출 부채 비율을 낮춰놔야 돼요. 그런 것까지 플래닝이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할 때. 근데 그런 걸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컷 이제 융자자금 나중에 여기서 이제 캐즘이 와가지고, 캐즘이 뭐냐면 데스밸리예요. 그 돈이 고갈이 되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오더를 받았어. 근데 돈이 없으면 못 만드는 거야. 그럼 만들어도 회수가 안 되니까 직원 월급이 몇 달치 열려 있으니까 흑자부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단계. 요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기업 성장과 자금 조달. 기업 성장이 창업 단계에서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게 1년차, 아까 여긴 한 3년차, 4년차라 했는데 1년차에 딱 보니까 창업자 자기의 자본금, 그 다음에 지인 돈 좀 빌려오는 거, 그 다음에 은행은 받지 마세요. 제가 이거는 스탠다드로 해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정부 R&D 자금 받으세요. 그리고 벤처 캐피탈도 받지 마세요. 노이즈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게 지인 자금 좀 받거나 아니면 정부 R&D 자금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요걸 받아가 여러분들은 행운하다. 왜냐하면 동아줄을 잡은 거예요. 동아줄을. 메인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관에서 최고의 지원 자금을 수혜를 받는 여러분들은 왜 좋냐면 나라에서요 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성공을 안 시키면 실적이 안 좋아져. 안 된 사람 억지로라도 막 우리가 이제 책임 멘토들께서 막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관심을 받으니까 어때요? 관심을 받으니까 가치가 생기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영역으로 오신 거예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코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지금 대학으로 말하면 하버드에 들어온 거야. 그거를 아시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돈 7천만 원 그걸 가지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최고의 과정에 왔고 나라에서 돈까지 주면서 한번 해보라네. 국민 세금으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저는요, 그래서 이걸 제3의 자본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할 때 정책자금으로 지원자금하고 R&D 투자자금을 받아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죠? 사업계획서상의 투자 대상이에요. 그죠? 이걸 척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척추를 가지고 여기 피를 공급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죠? 여기 뭐죠? 이게 지방이에요. 부처는 몸에서 지방과 같은 거고 그죠? 자본은 뭐죠? 근육과 같은 거예요. 이게 근육입니다. 이게 근육이고 이게 지방이고 이건 피예요. 피 같은 돈. 이건 피 같은 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척추고 이건 척추 근육이고 그 다음에 이건 지방 덩어리라면 요거는 피입니다. 그래서 피 중에 어떤 걸 수요를 받아야 되냐? 정부 정책 자금을 먼저 수요를 받아야 그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정부 정책 자금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원 자금이에요. 창업 1년 이내고 사업 계획서만으로도 지원이 되는 거고 이게 90% 정도가 지원율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리고 이제 출연 자금은 기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원 자금을 받아 기업을 한 3, 4년 내에 이 정도로 키우면 그때 5인 정도 그 기업 규모의 벤처 이제 투자 벤처 기업 인정을 받거나 아니면 벤처 투자를 5천만 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했을 때 벤처기업 인정을 주는데 그때 이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겠죠. 그때 정부 R&D 매칭 펀드로가 50% 이상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년 차 되면 이제 융자장을 받아가 기업 인정회가 한 50인 되고 매출 한 2, 30억 되고 이때 이노비즈 받아가지고 중진공에서 융자자금을 저리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땅도 사고 건물도 올리고 그랬더니 동탄 신도시가 들어선다 해가지고 그걸로 10배 장사가 돼가지고 장사해보기도 전에 땅 부자가 돼가지고 팔자 핀 사람을 봤습니다. 제 옆에 폐기물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폐기물 해가지고 한 30억 해가지고 동탄에 샀는데 야산을 어떻게 사가지고 그걸 지분 변경을 해가 했는데 그게 2, 300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기도 쉽지가 않아요. 내한테 맨날 밥 사달라고 밥 사주겠는데 그래 돈이 사람을 변하기만. 벤처 자금. 벤처 자금도 아까 그 마젤란 기술 투자 같은 데는 5년으로 해가지고 50억 나라에서 받고 3호로 50억 해가 100억을 연 투자를 하게 돼 있어요. 얼리 한데 거기서 이제 아까 보면 황금의 펜타곤이 이런데 7억 이런 게요. 망하면 안 받는 조건이에요. 그게 다 그런 거예요. 어차피 투자하는데 지금 한 100억을요 1년 안에 투자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골치 아픈지.
그것도 골치 아프다니까. 돈을 그걸 안 쓰면은 그게 나라에서 약속을 안 한 거니까. 그런 돈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많아요. 한 200개 기관이 돈 주겠다고 막 줄을 섰어요.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은 정부에서 하는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자금이 있고, 이런 그 아이템별, 뭐뭐 진흥원, 아니면 경기 TP,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있어요. 근데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DID 정신이 필요하다 봐요. 들이래. 이거 받았으니까 이거 안 돼요? 걸려놓고 안 되면 그만이고, 그래서 저는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숨을, 비즈니스라는 거는, 적법성이 아니고 준법이에요, 준법. 그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해. 계속. 왜? 세금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탈법이고, 이렇게 하면 또, 강호동도 마찬가지예요. 예, 강호동도 뭐 그렇게 다 나와요. 예, 그겁니다. 단지, 사회가 그래요. 예. 그래서, 지원 공고, 비즈인프나 여기에 들어가시고, 비즈인프 하나에 가면은 통합 공고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인포메이션 받아가지고, 우리 멘토님한테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 마케팅 전략. 자, 마케팅 전략을 볼게요. 자, 마케팅 전략은 베니핏 마이너스 코스트예요. 결국은 밸류인데, 자,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된다. 그 마케팅 전략인데, 마케팅은요, 마케팅 자체가 전략이에요. 마켓은 시장이지만 마케팅은요, 전략이에요. 그럼 영업하고 마케팅은 엄연히 달라요. 마케팅은 찾아오게 만드는 거고, 영업은요,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가가지고. 영업은요,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고, 전략적으로 갈 수도 있는데, 전혀 다른 거예요. 영업은요, 말 그대로 저 밑에 하나고, 마케팅은 전체 사업을, 시장이 원하는 거를 내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마케팅의 정의예요. 고객이 원하는 시장을 찾아내고, 나의 할 수 있는 how를 찾아내고, 그래서 what을 만드는 게 마케팅이에요. 전혀 다릅니다. 마케팅이란 why와 how와 what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why가 뭐죠? STP예요. how가 포엠이에요. what이 포피예요. 저게 마케팅입니다. STP, 포피, 포엠이 마케팅이다. 자, 그러면 프레임 리포지셔닝, 포지셔닝을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하고 길이가 어느 게 길입니까? 요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요게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닌 사람은 뭡니까? 자, 볼게요. 똑같아요. 이게 마케팅이에요. 여기에다가 큐레이팅을, 주위에 요 분위기에다가 요걸 갖다 놓으면 이렇게 커 보이는데, 여기 갖다 놓으면 작게 보이죠? 이게 마케팅이라니까. 이걸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제가 하는 건 기술 큐레이터예요. 여기 있는 거를 여기다 갖다 놓는 일을 저는 합니다. 그 제품의 기술적 가치 밸류에이션을 시키고, 어디에 갖다 놓으면은 고객이 가장 원하는 곳인가, 그걸 찾아내는 게 제 역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이제 정답이 나오겠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요거나 길이가 같아요. 요게 디자인이고 마케팅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마케팅의 목표는요, 브랜드를 가지는 거예요. STP에서 P. 결국은 브랜드를 가지는데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돼요. 그게 사업 성공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무수한 내 이름 앞에 석자가 앞에 수식어가 기술 경영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내가 설립한 회사의 앞에 퍼스널 브랜드가 아닌 회사 브랜드가 들어가든지, 그렇죠. 여러분은 먼저 그것부터 정하셔야 돼요. 내 이름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게 좋은지, 내 제품의 수식어가 붙는 게 좋은지, 내 회사의 수식어가 붙는 게 좋은지, 그런 것도 비전의 한 레이어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누구 밑에서요, 이렇게 한다는 게 브랜드가 생길까요? 저는 너무 행복한 게,
저는 모든 거 하는데 그게 인터넷에 기록이 되고 유튜브에 박남규 기술경영 전문가 치면 도배가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저는요, 지금 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이름 앞에 붙어 있으면 연금입니다. 평생 이걸로 해서 저는 누구한테 부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화가 계속 와요. 그겁니다. 인터넷상에 보험을 든 거는 똑같아요. 네. 자, 그러면 브랜드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서 정보가 이렇게 신경 뇌세포인데 여기가 뭐냐면 시냅스라 해가 여기가 붙어 있는 데가 시냅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여기서 합쳐져요. 이게 이미지예요. 뭐냐면 여기서 제품이라는 게 하나, 제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경험이 결합이 되면, 제품과 경험이 결합이 되면 어때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녁에 10시쯤 되면 라면 광고가 나요. 그럼 라면이 TV로 보니까 여기서 정보가 올라왔어. 근데 이때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 그 라면만 보면 배가 고픈 거야. 그러면 팔리는 거야. 응? 그럼 내 제품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될까? 그게 마케팅이에요. 아무 때나 노출시키면 안 되겠지. 만약에 내가 아주 이게 맛있는 음식인데 이게 어떤 더러운 환경에 노출이 돼 있으면 사람들 이것만 보면 더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맛이 나오겠어요? 그런 거를 잘해야 돼요. 그게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리고 SNS를 여러분들은 많이 이제 앞으로 할 건데 요즘은요,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이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인데 인터넷은 아예 비용이 없잖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기회의 창입니다. 사회적 사다리인데 자, 볼게요. 웹 2.0 들어보셨죠? 웹 2.0이 뭐냐면 개방, 정보의 공유, 소통이 세 가지가 웹 2.0의 컨셉입니다. 그러면 블로그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개방도 아니고 공유도 아니고 딱 중간이에요. 그리고 소통과 정보의 딱 중간이에요. 그래서 블로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을 깊이 있게 못하지만 블로그를 통해서 카페 이렇게 갑니다. 자, 물건을 살 때 처음에 어디에 검색하십니까? 여러분의 그 생각의 소비자 행동론에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럼 소비자 행동론이라는 공부도 하셔야 돼요. 정말 회사가 크게 키우려면 여러분은요, 학자 못지않게 소비자 행동론, 심리학을 다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은요, 감각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어. 자, 볼게요. 여러분이 처음에 인터넷 검색해요. 검색해가지고 어디서 검색하냐면 인터넷 네이버에 물어봐. 지식인 해가지고 내가 마이크를 사려고 해. 그럼 일단 여기 검색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봐. 회사 홈페이지 한번 쭉 보니까 뭐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죠? 인터넷 검색했더니 매니아 블로그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봐요. 거기는 가감없이 다 말하거든. 그런데 믿을만 하거든. 그럼 거기서 여론을 보고 그 다음에 매니아 카페로 가. 거기서 보니까 몇 개로 이제 정보가 추려지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가. 개인 카톡. 개인은요, 이거는 공개가 아니야. 이거는 그냥 전화질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화를 해가지고 하듯이, 내가 아는 사람한테, 내 이거 살려고 하는데 이거 괜찮니? 하면 막 이제 여기서 폐쇄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 그러면 이제 뭐가 좋은지 판단해. 그 다음에 트위터에 한번 확인 사살해. 여러분 이거 살려는데 괜찮아요? 하면 또 막, 이건 뭐냐, 인터넷 찌라시거든. 돌아오는 메아리 없는 찌라시네. 그럼 여기 딱 해보면 요즘 선거운동 한다면 이게 장난 아니잖아요. 여기는 완전히 찌라시야. 했더니 뭔가 또 통계적으로 분석이 돼. 그래서 이제 다나와나 애누리 이런 데 가가지고 뭐 하죠? 그 어느 N사에 마이크 딱 치면 쫙 나오잖아. 그 다음에 뭐 하죠? 가격순 낮은 것부터 해가지고 선정해가지고 구매를 해요. 이게 생각의 카테고리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블로그입니다. 여러분을 홍보하는데 그래서 블로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라인 생태계는 앞으로 여러분은 남한테 잘 보일 게 아니고 네이버에 잘 보여야 돼요. 구글에. 그래서 정보 조회수가 많고 조회 댓글이 많고 좋은 글이 많이 올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저 같으면 기술 경영으로 2, 3년을 밀고 오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뭐죠? 미사일로 말하면 대포동 미사일이 쏘아지는데 패트리어트가 있어요. 그러면 대포동 미사일이 뭐죠? 기회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노력이에요. 그게 3년 후에
공간상에서 만나는 시점을 예측해서 쏘아 올려야 돼. 그런데 그 공간상에 이렇게 만난다는 게, 만나가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게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면 정확하게 트렌드를 예측해가지고 궤적을 찾아내고 3년 후에 어떻게 될 건가 보고 지금 가서 이렇게 쏘아 올려야지 남들 다 쫓아가는 게 여기 쏘아 올리면 이렇게 가버리잖아. 돈을 쫓는 게 아니고 트렌드를 쫓아가지고 예측하고 자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를 가지고 2, 3년 후를 보고 지금 패트리어트를 쏘는 거야. 기회와 노력이 만나가지고 어쩌다 만나가 그냥 근데 그때 뭐가 이벤트가 하나 사회적으로 이슈화돼가 터트려서 그런데 기술 경영이라는 게 이슈화돼가지고 찾아보니까 카이스트의 기술 경영보다 내가 더 유명해. 그거야. 그러면은 대박이죠. 그러면은 제가 불려다니면 이제 이게 선별해가 다녀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자, 김정희 추사 김정희가 쓴 건데 이 그림이 왜 유명할까요? 옛날에 댓글이 많이 걸렸어. 이 그림보다요, 이 뒤에 있는 댓글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김정희가 그 제주도 유배 갔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대사관에 근무한 대사관 직원이지, 청나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제자가 오니까 김정희가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이렇게 유배돼 있는데, 그래서 니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그림을 하나 그려가 줬어. 그랬더니 얘가 어때요? 대사관에 있는데 이제 그 청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보여주면서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좀 댓글 좀 달아달라니까 하나씩 달아준 게 몇 개? 20개. 그게 유명한 사람들 댓글이 다 달린 거예요. 그게 13m가 돼요. 그래서 이 그림이 유명한 거예요. 인터넷 블로그에 댓글이 많이 달리면 유명하고 여러분의 그 제품에 댓글이 많이 평가가 많으면 유명해지는 게 마케팅의 요즘 정석입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타당성 분석은 거시경제 분석부터 들어가요. why가 뭐죠? 경제고 how가 경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what은 기업이에요. why가 외부라면 how는 내부고 what이 비즈예요. 비즈가 명사화된 게 비즈니스잖아요. 바쁘다. 생태계가 바쁘다. 스왑 분석은 why와 how가 만나서 포피. how 스트롱이 뭐죠? 사람기술 자본 마케팅. opportunity는 past라고 하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죠? 자, 전략 프레임 위에 why가 수익이라면 how가 비용이고 what이 이익이다. benefit 마이너스 cost는 이익이다. 이런 프레임들을 다 사업 타당성 분석의 시장성이 why면 how는 기술성이고 나머지 수익성은요, 현금 흐름이에요. 수익성은요, 요 시장성과 기술성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걸 찾아내면 수익성은 그대로 나와요. 캐시플로우가. NPV 들어봤죠? Net Present Value. 그게 회계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미래의 그 이익을 현재로 환산하는 게 NPV이고, 보통 기업 이익이 1억이 난다면 나누기 0.1을 하면 기업 가치는 보통 10억이 됩니다. 권리금도 마찬가지고. 그게 보통 1년 매출하고 같아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시장성은 매출액이고 기술성은 영업비용이고 수익성은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 자, 사업 타당성 분석은 이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건 넘어갈게요. 책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업 타당성은요, 외부 환경, 내부 역량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장성, 그 다음에 이런 트렌드, 그 다음에 사업 시장성 크기, 이런 거에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성장성하고 수익성 차원에서 보면 요거는 지금 성장성하고 수익성에서 요게 이 사업 시장 크기는 작지만 이 미래로 보면 이게 트렌드로 보면 이게 성장성이 크고 이거는 그 시장은 크지만 이건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가요. 그럼 A 산업군의 아이템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산업군 내에 보니까 A사, B사, C사 보통 이런 게 대체적으로 80%를 차지해요. 그러면 여기서 그 사이에 이렇게 차지 안 하고 있는 데를 찾아내는 게 틈새 시장 발굴이고 이제 틈새 시장 발굴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수학 분석해가지고 OS 전략을 찾아내고 그죠? 그리고 핵심 경영 전략 이건 마이크 포트가 창하는 건데 그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 밸류 체인을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마이크 포트라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게 뭐죠? 사업 타당성의 목적은 결국은 내가 이 사업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게 사업 타당성 전략의 하나의 또 결과물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니즈 메소드 이펙트 관점인데 딱 1분 만에 제가 해야 되겠네. 이건 능력입니다. 그죠? 니즈 메소드 이펙트인데 결국은 필요성을 먼저 찾아내고 메소드를 찾아내는데 그게 4M, 4P입니다. 니즈가 뭐죠? STP죠. 자, 그 사업 계획서 원리는 뭐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그 종합 정리를 보면 사업 타당성 분석과 사업 계획서는요, 이런 관계가 있어요. 사업 타당성 분석의 결과, 아까 말했듯이 트렌드 분석을 통해서 성장성이 예측이 되고, 그래서 기회와 위협이 이제 나오고, 경쟁자 분석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어떤 기술이 좋은가, 내가 뭘 잘하지? 보니까 스트롱이 좋은 거예요. 이걸 이제 그 기업들 해가지고 항목 분석을 쭉 하잖아요. 그럼 어느 기업은 제품의 상중하, 그다음 그 기업의 4M, 4P 이런 거 딱 보면은 상중하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가 높은 게 스트롱이죠. 그래서 나와요. 그럼 요게 나와. 그럼 요거를 위해서 시간에 대해서 4M을 기술한 게, how를 기술한 게 사업계획서를 보십니다.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제가 이제 스페어로 블로그로 넣어놨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뭐 제가 이제 이거 한번 쭉 볼게요. 그냥 2010년 6월달에 이제 창업해가지고 이거 사업계획서를 그때 만든 걸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레벨을 한번 눈높이를 제가 그래도 전국 사업계획서에서 1등을 받았던 사업계획서의 일부를 보여드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PT를 했어요. 3D 프린터가 이거예요, 지금. 제가 예전에 3D 프린터를 4년 전에 저는 구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겠다. 그래서 그 제품은 이런 식으로 아주 그 책상 위에다가 공장을 구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든 겁니다. 이건 제가 직접 다 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하나 보는 것 같죠? 이 정도의 레벨로 만드시면 그래도 뭐 1등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테이지 위에 뭐 그리퍼라든지 본딩 장비가 3D 프린터거든요. 결국은. 아니면 비전 장비가 있으면 검사 장비가 되고 그리퍼가 있으면 조작 장비가 되고 저는 그것까지 생각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XYZ 3D 프린터, 이건 CNC 장비인데 여기에 본딩 장비가 있으면 3D 프린터가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이런 초정밀 스테이지를 제가 만드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제품을 제가 결과물로 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래 이제 2010년 6월 창업 당시에 이제 핵심 기술은 옛날에는 이렇게 고가 제품, 고가로 엄청 정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CNC 가공기를 통해서 저정밀로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라프하게 나왔어요.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기울어졌어. 근데 평탄도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뺑을 돌려가지고 조립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위치를 하면 이 높이 이것도 맞출 수 있고 평탄도도 맞출 수 있는 그런 가공 기술 프로세싱을 제가 노하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런 외주 공장을 이용해가 저희 이제 사용하는 공장인데 이 사장님이 제하고 같이 파트너예요. 이런 데서 조립을 해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 집에다가 이런 3D 프린터, CNC 가공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쭉쭉 만들어가 앞으로 사업 계획은 이렇게 XY 모듈을 기반으로 해서 CNC 초소형을 만들어가 외국에 택배로 다 보내겠다. 문제 있으면은 그냥 택배로 받고 그래서 물류를 혁신적으로 하고 혁신적으로 다운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앞으로 요걸 이용해서 감속기를 만들고 그걸 로봇팔, 이건 제가 다 만들었던 로봇팔입니다. 그리고 그리퍼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비전 조립 장비나 미세 조작기나 검사 장비 이런 걸 다 만들어내겠다. 그게 이제 3D 프린터 여기 끝에만 바뀌면 3D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사업 이제 플랜 같은 거 이렇게 제가 했던 거를 쭉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원 자금 받아 창업 스쿨을 1년부터 창업 스쿨, 이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거는 2012년 기준으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2010년부터 했을 때, 창업 스쿨 6개월 다녔고, 지원 자금 받아가 1년 버텼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사업계획서 만들었고, 경영자 수업을 한다 생각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직원 고용하고, 그 매출이 일어나고, 고정비가 요 시점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 단계이기 때문에 한 3, 4년 후에 직원 고용한다 보시면 돼요.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게 고정비를 돌파할 때예요. 그때 고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일단은 아마 제가 예전에 예창할 때는 직원 한 명 고용할 거. 그래서 와이프 고용했어요. 그럼 매출이 일어날 거. 뭐 몇 가지 있어요. 그 사업자 등록증 낼 거. 그 세 가지가 그 중에 두 가지만 되면 사업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는데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2014년 지금은 어떠냐면 지금은 컨설팅이라는 게 들어가고 로봇하고 강의 두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기술성이고 수익성 뭐 이렇게 돼 있고 현재는 이제 그 서초동에 이렇게 제가 우리 오늘 그 직원들 같이 오셨지만 다들 그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하면서 저는 이제 지식 프레임이 지식 제조업에서 결국은 지금은 제품이 아니고 서비스인데 지식이라는 걸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듈화 시켜가지고 프로세싱 해가지고 팍팍팍 만들어 내가 목적에 맞도록 고객이 원하는 때 하우를 가지고 빨리 만들어 단기간에 만들어 또 제공해주고 커스터마이징 된 그런 강의를 지원하는 프로세싱이 제 사업 모델이 된 겁니다. 지식 제조업이죠. 예. 예, 예. 옛날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그 로봇을 만들었는데 안 되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사업을 하면서 비전이 바뀐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4년 후에는 내가 달라져 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요겁니다. 옛날에는 제조업만 했는데 제조업을 하니까 할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출판도 하고 출판하니까 다른 사람이 보니까 제가 그 프랜차이즈 책도 내고 있거든요.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이 경영도 하면서 이제 프랜차이즈도 내고 이건 뭐야 해가지고 단국대 같은 데서는 또 MBA 과정에 저를 또 불러주고 강의를 해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 사람들 중에 아이고 그 정도면 또 컨설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컨설팅도 해주고 그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리고 벤처기업 인정을 개인 사업자로 다 받았어요. 저는. 예. 그래서 오늘 함께 가면 빨리 가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래서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제 페북에 친구 신청하시면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걸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 올리는 이유가 그걸 다 묶으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키핑하는 게 블로그하고 페북에다 모든 걸 생각을 키핑을 해놔요. 그래서 제 블로그가 businessman.or.kr인데 제 비전이 비즈니스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세상을 딱 보면 밸류체인이 보여가지고 그냥 돈이 막 보이는 그런 레벨로 가고 싶어요. 김사까지 그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대동강물 한번 팔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지셔닝을 시켜가 프레임이 그걸로서 어떤 그 밸류를 창출해낸 그런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